예,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조건부 확률을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이 typically 많이 쓰이는 거는 요거가 요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intersection B가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A가 발생한 상황 속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면 되고요. 그걸 체인룰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적용하면 A, B, C가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 기분 A 곱하기 C가 발생할 확률 기분 A 인터섹션 B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사용할 수가 있고요. 체인 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conditional probability라는 건 이 체인 룰을 이용을 해서 A intersection B를 구하는데 보통 사용되기 때문에 이 conditional probability를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는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베이스 룰인데요. 요게 베이스 룰이에요. 베이스 룰이 하는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B 기분 A고요. 여기는 A 기분 B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가 바뀝니다. 여기 컨디션 당하는 이벤트하고 컨디션 하는 이벤트의 오더가 바뀌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퀄리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퀄리티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요 텀을 곱해주고 요 텀으로 나눠주면 같게 됩니다. 요게 베이스 룰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를 바꿔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correction 텀들을 곱해주고 나눠주면 같아진다 하는 게 베이스 룰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다 B를 곱해주면 요거는 probability A intersection B예요. 여기에다가 probability A를 곱해주면 요게 또 probability A intersection B예요. 그래서 양쪽 사이드가 같고요.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준 겁니다. 그래서 probability B given A는 probability A given B probability B over probability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베이스 룰이에요. 다음에 total probability로 혹은 divide or conquer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오메가가 있고요. A라는 셋이 있는데 이게 몇 개로 쪼개졌다고 그래보죠. 그래서 B1, B2, B3, BN 이런 식으로 쪼개졌다고 그러죠. 디스조인트하게. 그러니까 오메가가 BI로 디스조인트하게 쪼개지면 이게 디스조인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A도 당연히 이렇게 디스조인트하게 쪼개집니다. 그러면 probability A는 4번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probability measure의 4번 성질이고요. 요거는 뭡니까?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쓰는 걸 뭐라고 부르죠?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체인 룰입니다. 예, 체인 룰이에요. 예. 그래서 A라는 사건을 이렇게 디스조인트하게 빵 잘라내듯이 이렇게 디스조인트하게 쪼개질 경우에 이거를 각각의 스몰 피스의 매스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 스몰 피스는 티피컬리 체인 룰을 써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룰하고 토탈 프로버비티 룰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B1 기분 A를 계산을 하는데요. 요거를 여기 바꿔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곱해줘야 A 인터섹션 B1이 되고 요걸로 나눠줘야 이쪽으로 갔을 때 여기가 B1 인터섹션 A가 되니까 이렇게 코렉션 텀을 곱해주고요. 여기 베이스 룰이고 그 다음에 요 A를 토탈 프로버비티 룰을 써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게 루스 책에서 토탈 프로버비티 룰이라고 부르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임용고사 문제를 봤더니 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2003년도 문제인데 지금 요게 지금 좀 전에 봤던 그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2003년 그러니까 요 베이스 룰하고 토탈 프로버비티를 섞어서 사용한 겁니다.
요게 그런 문제고요. 요거는 좀 다른 문제고, 요건 좀 더 간단한 문제고, 요것도 요거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컨디셔널 프로버빌티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으로 4번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디셔널 프로버빌티가 2003년, 2011년, 2012년, 2016년 나왔는데 4번 나왔어요. 4번 나왔는데 그 중에 3개가 이 문제예요. 그 중에 3개가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그거보다 더 간단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4번 중에 3번이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족보 문제도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세 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그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보죠. 그 전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 conditional probability도 그러니까 여기 b가 주어졌을 때 여기 요거의 함수로 봤을 때 요것도 이 probability measure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probability measure가 만족하는 성질 7가지 성질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다 요 기분 b를 다 집어넣어주면 다 성립하게 돼 있어요. 좀 전에 레깅이 생긴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conditional probability도 지난 시간에 얘기한 7가지 성질을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false positive 문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봤던 그 종류의 문제예요. 요거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케이, 봅시다. 먼저 그 false positive라는 게 어떤 뜻인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positive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positive라는 거는 그 의학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질병을 디텍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를 positive라고 그래요. 그래서 positive가 뭐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보통은 질병 키트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positive라고 그러면 진단 결과 어떤 질병이 있는 걸로 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false positive라는 건 뭐냐면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가짜로 잘못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사람은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결과 질병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를 false positive라고 불러요.
제대로 나옵니까? 지금 화면이 제대로 나옵니까? 소리하고? 지금 제가 보는 화면은 래깅이 걸리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저기 그 래깅이 나오더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로컬리 제가 지금 레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 지금 실시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가 그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alse 지금 오늘 연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연대 인터넷 상태가. 그래서 그 래깅이 생기시더라도 그 참고 들으시고요. 제가 그 수업이 끝나는 대로 화면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 점심 때 했던 것도 조금 지금 올리는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지금 여기 보통 이게 5분 10분이면 올라가는데 2시간 37분 남았다고 그러네요. 올라가는 게 지금 인터넷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어찌됐든 자 요걸 잘 들어보세요. 어떤 랩에서 혈액 검사를 하는데 95% 이펙티브 해요. 어떤 질병을 디텍트 하는 걸. 근데 어떤 경우에냐면은 질병이 실제로 있을 때, 그러니까 질병이 있을 때 그 테스트를 하면 95% 확률로 맞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5% 확률도 못 맞힌다는 거고요. 전자출결은 좀 이따 수업 끝나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false positive가 1%라고 그럽니다. false positive가 1%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요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제가 이벤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캐피탈 H는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고요. 스몰 h는 혈액 검사 결과 건강하다고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고요. 실제로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캐피탈 D는 실제로 그 사람이 질병이 있는 경우고요. 스몰 d는 검사 결과가 질병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95% 이펙티브 하는 거는 뭐냐면 요게 그러니까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디텍트 하는데 95% 이펙티브 하다는 거는 캐피탈 D가 주어졌을 때 스몰 d라고 얘기할 확률이 95%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디지즈가 있을 때 블러드 테스트가 질병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확률이 5%라는 얘기고요. false positive가 1%라는 거는 false positive가 1%라는 거는 실제로는 건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테스트를 한 경우가 false positive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1%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건강한 사람을 집어넣었을 때 블러드 테스트가 99% 건강하다고 얘기할 확률이 99%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이 질병은 10,000명당 1명이
있다는 게 인포메이션이고요. 그 얘기는 캐피탈 D가 이렇게 되고요. 캐피탈 H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그 문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그 블러드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블러드 테스트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질병이 얼만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블러드 테스트를 했는데 포지티브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이 질병이 있을 확률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드라스틱하지 않은데, 제가 요거를 요 문제를 세팅했을 때는 옛날에 에이즈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그때 제가 염두에 두고 요 데이터들을 조금 만들었고요. 그때는 에이즈가 지금은 그 당뇨병처럼 컨트롤이 되는 질병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요거 세팅할 때 제가 0.01%라고 그랬는데 요게 에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세팅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요거 숫자 조금 조작하고 그럴 때 그때 우리나라 에이즈가 10,00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에이즈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거를 산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친구네 아빠네 갔는데 아빠가 병원에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왔는데 이거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피 뽑고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시리어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그 친구 아빠가 피 좀 잠깐 뽑아보자. 그래서 뽑았더니 테스트 결과가 양성이 나온 겁니다. 에이즈 양성 반응이.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정도 테스트면 굉장히 좋은 테스트예요. 블러드 테스트가. 그랬을 적에 실제로 그 질병이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그냥 보면 너무 휙 지나가니까 데이터는 이렇게 주어졌고요.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블러드 테스트를 했는데 디지즈가 있다고 판단이 난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 디지즈가 있느냐,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주어진 데이터하고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컨디셔널 프로버빌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제일 비슷한데요. 이게 제일 비슷한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캐피탈 D 다음에 스몰 d고요. 여기는 스몰 d 다음에 캐피탈 D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용해야 될 룰이 뭔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베이즈 룰입니다. 베이즈 룰.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바꿔치기를 해요. 그러면 같지는 않고요. 코렉션 텀들을 해줘야 됩니다. 요걸 곱해줘야 여기가 스몰 d 인터섹션 캐피탈 D가 되고요. 여기도 요거를 곱해줘야 이쪽으로 와서 요게 인터섹션 프로버빌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베이스 정리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토탈 프로버빌티 룰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요거는 토탈 프로버빌티로 그래서 스몰 dd 플러스 요렇게 요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쓰면은 데이터에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데이터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방식으로 써야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쓸 적에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요렇게 쓰면은 데이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요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예, 그러면 다 됐어요. 여기에 있는 컨디셔널 확률이나 확률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쓸 수도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쓰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전개가 가능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저가 잘못 썼네요. 요것도 잘못 썼네요. 제대로 이거는 제대로 썼는데
예, 요거는 제대로 썼습니다. 요거 제가 잘못 썼네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total probability rul을 써서 분해를 하는데 여기 쓸 때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거랑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요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써야 되고요. 그래서 요걸 집어넣으면 1%가 채 안 됩니다. 1%가 채 안 돼요. 예, 그래서 요게 베이스룰, 소위 베이스룰이라고 하는 얘기, 요 문제입니다. 예, 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문제가 그 컨디셔널 프로버빌티 문제가 4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조금 더 인투이티브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99.99%는 건강하고요. 0.01%가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블러드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파지티브가 나올 확률은 1%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죠. false positive가 1%라고 그랬죠. false positive라는 거는 건강한데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은 1%고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테스트 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이 95%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를 곱하면 99.99bp고요. 여기에다가 95%를 곱하면 0.95bp입니다. 여기서 bp는 베이시스 포인트예요.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거는 100 베이시스 포인트가 1%입니다. 그래서 여기 99.99% 곱하기 1% 하면 99.99 베이시스 포인트고요. 0.01% 곱하기 95% 하면 0.95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과 디지즈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가 99.99%고 여기는 0.01%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모두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를 다 하면 질병이 있는 케이스들을 보면 여기가 99.99bp고요. 여기는 0.95bp예요. 그러니까 토탈이 1이 아니니까 토탈이 1이 되도록 하려면 여기가 99.99, 여기가 0.95, 여기가 99.99, 0.9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를 보시죠.
요거를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질병이 있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99.99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0.95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콤마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숫자가 결국은 요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0.95가 여기 있고 여기는 99.99 여기 0.95 있죠. 유닛만 다르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이해하기 좋으면 공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식이 너무 복잡하다 하면 이 그림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족보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 족보에 세 문제가 그 문제인데 여기를 보시죠. 요거는 2003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기계가 A, B, C 세 종류의 세 개의 기계가 있어요. 세 종류의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같은 종류의 빵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 하루에 요 기계들이 만드는 총 생산량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20%, 30%, 50%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A로부터 20%, B로부터 30%, C로부터 50%가 생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각각 분량률이 0.5%, 1%, 2%라고 그러고요. 그랬을 때 생산된 빵이 임의로 한 개 택하여 검사했을 때 이게 불량품이었고, 그랬을 때 이 기계가 이 불량품이 만들어진 기계가 A나 B였을 확률을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A, 기계 B, 기계 C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같은 종류의 빵을 만드는데 생산량이 20, 30, 50입니다. 그러니까 20%, 30%, 50%. 그리고 분량률이 0.5, 0.1, 0.512예요. 여기가 0.5, 1%, 2%.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사건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A라는 사건은 기계 A에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기계 B에서 만든 거고요. C는 기계 C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캐피탈 D는 불량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는 불량품이 나왔는데 그게 A나 B에서 나왔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1 빼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산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이 불량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불량품이 A나 B에서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걸 계산을 하는 건데 C에서 불량품이 얼마냐 그걸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 보시면 이게 얘기하는 게 probability A가 0.2라는 거고요. probability B가 0.3, probability C가 0.5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요 불량률이라는 거는 probability A given defect가 0.005 probability B given defect 0.01 probability C given defect가 0.0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는 게 문제인데 요거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probability C given D는 probability D given C, probability C given probability 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바꿔치기를 했고요. 이렇게 그러면 correction term이 이렇게 붙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를 쪼개줘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probability AD, BD, CD 이렇게 쪼개질 거고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집어넣으면 돼요. 지금 probability C가 0.5죠. 그러니까 요게 0.5, 요게 0.5, 요게 0.2, 요게 0.3. 그 다음에 불량률이 이렇게 되죠. 요게 2%, 요게 2%, 요게 1%, 요게 0.5%. 잠깐만요. 여기 잘못 썼네. 요게 0.02, 2%고요. 요게 1%, 요게 0.05%. 그래서 요걸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제 요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2를 빼주면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숫자가 제대로 들어갔나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probability C는 0.5고요. C가 디펙트가 발생할 확률은 2%. 요게 요겁니다. 요거예요. 다음에 요거는 probability B고요. 여기 probability B. 그 다음에 B에서 디펙트가 나올 확률은 1%고요. 그러니까 요게 그거고
그 다음에 A는 20%가 생산이 되고요. 여기 20%, 그 다음에 A에서 디펙트 값 나올 확률은 0.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디펙트가 나왔을 때 그게 C로부터 나올 확률이 나오고요. 요걸 계산한 다음에 1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량품이 A 또는 B에서 올 확률은 요거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A 혹은 A 유니온 B, 요거는 1 빼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량품이 A 또는 B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은 요걸 계산을 해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직접 구한다고 그러면 요거 대신에 요 두 텀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동일한 계산입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거의 기계적으로 풀면 돼요. 지금 렉이 많이 걸려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상자 A에 빨간 공이 2개, 흰 공이 3개가 있고, 상자 B에는 빨간 공 2개, 흰 공이 M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상자가 있는데, 상자에는 빨간 공이 2개, 흰 공이 3개예요. 흰 공이 3개, 빨간 공이 2개. 빨간 공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빨간 공이 2개. 다음에 박스 B에는 빨간 공이 2개, 흰 공이 M개. 흰 공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근데 1, 2 해서 M개까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상자를 선택을 하는데 상자 A가 선택될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상자 B가 선택될 확률은 3분의 2예요. 그래서 상자를 선택하고 그 상자에서 추출한 공이 흰 공일 때 흰 공이 추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흰 공이 상자 A에서 추출되었을 조건부 확률이 2/7일 때 M 값을 구하라,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A가 선택될 확률하고 B가 선택될 확률이 A가 3분의 1, 3분의 2예요.
A가 3분의 1, B가 3분의 2 확률로 선택이 되고요. 선택이 된 다음에 공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스 선택 확률이고요. 근데 박스가 선택이 되면 A라는 박스가 선택될 수도 있고 B라는 박스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선택된 박스에서 흰 공을 뽑았어요. 아니, 공을 뽑았어요. 공을 뽑았는데 그게 흰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건부 확률이 이 흰 공이 상자 A에서 추출되었을 확률이 2 over 7이래요. 흰 공이 추출됐는데 그게 A에서 뽑혔을 확률이 2 over 7이래요. 그랬을 때 M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M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베이스 룰을 써서 그러면 요거는 WA와 WB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체인 룰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2 over 7이라는 거고요. 요 A가 발현될 확률은 3분의 1이고 B가 발현될 확률은 2 over 3고 A 상태에서 W가 발현될 확률은 3개입니다. 5개 중에. 그 다음에 B 박스에서 화이트가 나올 확률은 M over 2 플러스 M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M을 찾으라는 거예요. 요거 간단하니까 풀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M만 찾아주면 됩니다. 예, 미지수 하나니까 금방 찾아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 보죠. 여기 3분의 1은 캔슬이 될 거고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예. 예, 요거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본적으로 베이스 포뮬라를 사용을 하는 문제고요. 요 세 번째 문제도 베이스 포뮬라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빵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요 공 문제 풀어봤는데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예. 인터넷은 어때요? 인터넷도 괜찮습니까? 예, 저만 잘 안 보이나? 예, 저만 잘 안 보여서 예. 예. 오케이.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동일한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입니다. 예, 근데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함정이 있긴 한데, 함정이 조금 약해서, 예, 문제 없습니다. 예, 보시죠. 여기 앞면이 나올 확률이 P인 동전을 A라는 학생이 N번 던지고요. B라는 학생이 2N번 던져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동일한 종류의 동전을 던지는데 B가 2배를 많이 던져요. 근데 A가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하고 B가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의 합이 2라고 그랬을 때 학생 A가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1일 확률이 이렇게 됐을 때 n의 값을 구하라 그런 뜻이고요.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예. 요런 종류의 문제를 할 적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잘 붙여야 되는가 그게 관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A 학생하고 A하고 B가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합이 2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뭐냐면 A라는 거를 A 학생이 만들어낸 앞면의 개수 그리고 여기 B는 B 학생이 만들어낸 이거 조금 앞면 개수 랜덤 베리어블 개념이 약간 들어가는데 그러면 앞면의 개수 합이 2라는 거는 A 더하기 B가 2라는 이벤트예요. 그리고 학생 A가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1일 확률 1이라는 거는 A 이렇게 할까요? NA, NB 이게 조금 더 낫겠네요. 그러면 앞면이 NA 플러스 NB가 2일 때 NA가 1일 확률이 6 over 13일 때 N이 얼마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장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A는 A 학생이 만들어낸 앞면의 개수라고 그랬고요. NB는 B 학생이 만들어낸 앞면의 개수. 그랬을 때 기본 컨디션은 뭐냐면 A하고 B가 토탈해서 제너레이터한 앞면의 개수가 2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A가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1일 확률은 사건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확률이 6 over 13일 때 small n의 값을 구하라 그런 거고요. 이건 제가 오케이. 이거는 probability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베이스 룰은 아니군요.
정의를 이용했습니다. 정의. 이거 베이스룰 문제가 아니군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A equal 1, 그리고 NB equal 1. 이렇게 되겠고요. 토탈 프로버빌티로 하고도 비슷한데, 베이스 룰하고도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n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고,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저가 함정이 있다고 한 거는 요거를 핸들링 할 때 n이 어떤 값이냐, n이 1이냐, 2냐, 3이냐, 요거에 따라서 요게 핸들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n이 2보다 큰 경우하고 크거나 같은 경우하고 n이 1인 경우하고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na가 0, nb가 2 플러스 na가 1, nb가 2 플러스 na가 2, nb가 0, 2, 1, 1, 2, 0 이렇게 되고요. n이 1이면 n이 1인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n이 1인 경우에는 여기가 항이 2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보죠. probability NA가 1, NB가 1. 이걸 계산을 해보죠. 독립적으로 코인 플리핑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n번 동전을 던져서 한 번 헤드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 choose 1, p의 n승, q의 n-1승. 여기는 2n번 던져서 헤드가 한 번 나왔다는 거니까 p의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n번 던져서 한 번 헤드가 나온 거고요. 요거는 2n번 던져서 한 번 헤드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n번 던져서 헤드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2n번 던져서 헤드가 2번 나온 케이스고요. 요거는 좀 전에 봤던 거고, 요거는 n번 던져서 헤드가 2번 나왔다는 거고요. 요거는 2n번 던져서 헤드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노테이션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여기. 캐피탈 N보다 스몰 n이 좋겠네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밑에가 항이 3개가 있어요. 그걸 조금 더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메인 컴퓨테이션인데, A가 제로를 제너레이트하고 B가 2를 제너레이트하는 겁니다. 짝수를. A가 1을 제너레이트하고 B가 1을 제너레이트하고, A가 2를 제너레이트하고 B가 제로를 제너레이트하고, 여기 요 확률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심플리파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요건데 제가 조금 계산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의 함정이 될 수가 있는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n이 1일 때하고 다릅니다. 여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개의 케이스를 핸들링을 해야 되고요. n이 1일 때는 2개만 핸들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요 na가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여기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하고 B가 합해서 2개의 짝수, 앞면을 만들었을 때 하나의 앞면이 A로부터 제너레이트 될 확률은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그게 6/13으로 주어졌을 때 n은 9가 되고요. n이 1일 적에는 이게 확률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n은 9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베이스 포뮬라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이게 베이스 포뮬라 비슷한데 정확하게는 베이스 포뮬라라고 하기가 예. 베이스 포뮬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약간은 베이스 포뮬라하고는 플레이버가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처음에 베이스 포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베이스 포뮬라 플레이버는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유사해요. 이 문제 이해되시면 이해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하게는 이거는 베이스 포뮬라라고는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조금 비슷하긴 한데 비슷하기는 한데 엄밀히는 베이스 포뮬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 조건부 확률의 정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문제하고 요 문제는 정확하게 베이스 포뮬라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는, 베이스 포뮬라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익스펜션 하는 폼을 보고 베이스 포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보니까 요거는 엄밀하게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약간 트리키하다고 얘기했던 포인트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하고 n이 1인 경우하고 핸들링하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n이 1일 적에는 요 세 번째 확률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거기도 문제는 없겠네요. 예, 여기 n이 1이면 여기가 제로가 되겠네요. 예, 어찌됐든 예, 마지막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문제예요.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x라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x가 3다 그러면 그 주사위 나온 눈수만큼 동전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면의 수를 y라고, 앞면이 몇 번 나왔느냐 그거를 y라고 그랬을 때 뭐 요걸 구하라 하는 건데, 지금 약간 여기 동전이 페어 코인이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동전은 앞면하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하고 요거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계산하면 돼요. 한국말 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주사위를 던졌고요. 여기서 나오는 눈이 x고요. 그 다음에 동전을 x번 던져서 y는 앞면의 개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부터 해보죠. probability y는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x가 1, y가 제로, x가 2, y가 제로, x가 6, y가 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로가 뭡니까?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기서 사용하는 로가 뭔가요? 이거 보이시나? 그러니까 y가 제로, 여기 y가 제로인데 여기는 오메가고요. 그거를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x가 1인 경우, x가 2인 경우 해서 x가 6인 경우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total probability law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divide and conquer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각계격파를 하는 거예요. 자른 다음에 요거 하나하나를 각계격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6분의 1이 될 거고요. I choose 0, P의 0, P는 2분의 1이에요. Q의 I승. I choose 0는 1이고요. 그럼 6분의 1에 sum i는 1부터 6까지 P는 2분의 1의 I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고요. 이거는 뭐 등비급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y는 0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로 요겁니다. x가 m,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m이 나왔어요. m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동전은 n번 던지는 거고요. 그랬을 때 y가 n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m choose n probability y x nm 그러면 이게 지금 주사위가 m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동전을 n번 던지겠다는 거고요. 그 상승에서 y가 n이라는 건 헤드가 n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n번 동전을 던지는데 그 중에 n번 헤드가 나와야 돼요. p의 n승, q의 n-n승. 근데 여기서 pq는 2분의 1로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2분의 1의 m승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6분의 1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6분의 1 들어가면 안 되고 요거 세 개 중에 하나고 2분의 1의 m승, 2분의 1의 m승, 2분의 1의 m승이어야 되는데 잠깐 2분의 1의 m승이죠. 그러니까 3번하고 4번 중에 하나겠네요. 3번하고 4번 중에 하나일 거고 밑에 계산을 해보면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여기 요 문제하고 요 문제는 정확하게 그 false positive 문제입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정확하게 false positive 문제고요. 요거는 제가 요 푸는 폼을 보고 false positive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그냥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이용한 거네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이용한 거고요.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이해하면 그냥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도 조건부 확률의 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false positive 문제, 요거하고 요거는 false positive 문제고요. 요거하고 요거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 문제로 봐야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네 문제를 풀어봤는데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요 개념들을 이해를 하면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약간의 함정이 있었는데, 요 문제가 약간의 함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핸들링 할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3개로 핸들링 해야 되는데 n이 1일 적에는 2개 항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계산하는 데는 별로 영향을 안 미쳤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거 n이 1일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은 조건부 확률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트리키한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다 강의는 못 해드렸지만 학부 강의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학부에서 확률론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트리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지금 확률론 강의하고 있는 건데 학부에서요. 여기 요 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거를 다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럭키하게도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요 앞부분에 나온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만 보면 요거만 이해를 하면 4개의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다 풀 수가 있고요. 그런데 뒤에 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것도 사용을 하긴 했네요. 우리가 아까 계산할 때 요 아이덴티티도 사용을 했네요. 요거. 그래서 여기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왜냐하면 요 내용이 상당히 트리키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트레이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 핸들링 할 시간은 없고요. 몬티얼 문제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몬티올 문제는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요. 먼저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도어가 3개가 있고요. 그 3개의 도어 중에 하나의 도어에는 자동차가 있고 나머지 2개의 도어는 꽝입니다. 근데 꽝이 되면은 좀 비주얼이 안 좋으니까 비주얼적으로 염소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첫 번째 라운드에서 3개의 도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운데를 선택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몬티라는 게 몬티가 사회자인데요. 몬티가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지 않은 제가 2번을 선택을 했다고 그러면 1번하고 3번 중에 자동차가 없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한번 센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염소를 보여주죠. 여기를 열어서 염소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꿀래 말래. 그래서 바꾼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요 1번 문을 열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나오면 자동차를 선택하는 거, 자동차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 염소가 나오면 꽝입니다. 와, 자동차를 선택하게 됐죠. 이게 몬티올 문제입니다. 요번에 3번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3번을 선택하니까 몬티가 염소를 열어줬 1번을 열어줬고요. 요번에는 stay를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도 자동차를 획득했네요. 그래서 요 문제는 스위치하는 전략이 좋을 건지 아니면은 스테이하는 전략이 좋을 건지 그거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몬티홀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있는 사람이에요. 몬티올이라는 사람은 요 사람인데요. 저가 학생 시절 때 이 사람이 쇼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맞히면은 상품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그런 게임이었는데, 실제로 요 몬티올 이런 게임은 실제로 이 사람이 진행한 게임은 아니고요. 히스토리는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부터 몬티올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런 겁니다. 스테이 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전략을 구사할 때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높으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W는 최종적으로 윈한다는 이벤트로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획득하는 이벤트고요. C는 first stage에서
자동차를 선택을 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 1을 구사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윈할 확률을 계산을 해보고요. 전략 2를 사용했을 때 최종적으로 윈할 확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스테이 한다는 전략이고요. 요거는 스위치 한다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correct choice를 한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틀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요 확률이 얼마일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오늘 인터넷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가 여기 있다고 그려보죠. 자동차가 여기 있고 여기는 염소예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correct decision을 못했어요. correct decision을 못했고요. 그러면 몬티가 제가 선택하지 않은 문 중에서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줘요. 그러고 잘못했죠. 잠깐만요. 처음에 제가 correct decision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염소가 있는 문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몬티가 문을 열어줍니다. 염소가 있는 문을. 그런데 저는 stay 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닝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는 염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닝할 확률은 제로예요. 그 다음에 요걸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 제가 자동차를 선택을 했고요. 조금 그래서 요거는 0이고 그래서 요거는 0이고요. 요거는 probability correct 요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correct decision을 할 확률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correct decision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위닝할 확률은 1입니다. 이 경우에. 왜냐하면 자동차가 여기 있는데 제가 처음에 자동차를 찍었어요. 처음 first stage에서 correct decision을 했고요. 그러면 몬티가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주고요. 바꿀래 말래 그랬을 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자동차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위치하는 전략을 쓴다고 그러죠. 그럼 probability win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correct decision을 할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wrong decision을 할 확률은 3분의 2예요. 그러면 이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떤 거냐면 첫 스테이지에서 correct decision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여기 있는데 처음에 제가 correct decision을 했어요. correct decision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몬티가 제가 선택하지 않은 문 중에서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바꿀래 말래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스위치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을 바꿔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위닝할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first stage에서 correct decision을 해서 자동차가 있는 문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몬티가 제가 선택하지 않은 문 중에서 염소가 있는 문 하나를 열어줬어요. 그 다음에 저는 스위치를 한다고 그랬죠. 스위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파이널 디시전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문을 열면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은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보죠. 이 상황은 처음에 correct decision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염소가 있는 문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몬티가 제가 선택하지 않은 문 중에서 자동차가 아닌 문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최종적으로 스위치를 해서 여기를 최종 선택을 하고요. 이 경우에 이 문을 열면 자동차를 획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이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스테이 전략을 구사를 했을 때 자동차를 획득하는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근데 스위치 전략을 구사를 했을 때는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3분의 2가 돼서 여기 더블이 되겠습니다. 이 확률이. 그래서 이 몬티올 프로블럼은 스테이 하는 것에 비해서 스위치를 하면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2배가 돼요. 원래는 3분의 1이었는데 3분의 2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몬티올 문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스테이 전략을 구사하면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은 3분의 1이 되고, 스위치 전략을 구사를 하면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요거의 더블이 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전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학부에서 강의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2, 갬블러스 루인 요 세 개의 비디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한 반이나 3분의 1이나 반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뒤에 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족보에 있는 문제를 다 이해했다고 해서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뒤에 내용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간 나실 때 다음 주 오기 전에 요거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유튜브 상태가 오늘 연세대학교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할 거고요. 수업 끝나면 요거 그 동영상 빨리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